지금 일본 IT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은폐되어 왔던 한글과 관련된 비밀 연구 프로젝트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 프로젝트였으며 일본어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 개막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IT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떤 문자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입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일본 정부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글이 일본어보다 3배 빠르고 영어보다도 35%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구조적 우수성을 지닌 문자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충격적인 결과를 일본 정부에 보고했지만 일본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연구를 폐기하고 은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젊은 IT 개발자가 우연히 이 연구 자료를 발견하면서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IT 기업들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입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NHK,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의 혁신을 좌우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개발자가 이 연구를 발견한 후 벌어진 일본 IT 업계 내부의 변화와 갈등의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도쿄의 유명한 글로벌 정보기술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유토, 32살의 제 이름이죠. 회사에서는 주로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코드를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팀장인 사토씨가 제 자리로 다가오며 프로젝트 마감일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퇴근 후 아버지의 생신 선물을 사러 서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이시카와 마사오는 일본 정부 문화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한자를 일본 문화의 근본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매년 그분의 서재를 채울 새로운 서적을 고르는 일은 제게 작은 도전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출장 중이셨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선물을 두려고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는데 책장 뒤편에서 오래된 가죽 표지의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세계 언어 디지털 적합성 연구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문서를 펼쳐보자 2000년 밀레니엄 시대 개막과 함께 진행된 일본 정부의 비밀 연구 결과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보다 입력 속도가 3배 빠르고 영어보다도 35% 더 빠르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급히 문서를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지만 서재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서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으셨고 그분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생일 선물을 내밀었지만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은 책장 뒤의 상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견한 문서의 내용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은폐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연구와 어떤 관련이 있으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오를 때까지도 어젯밤 발견한 문서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 다른 언어보다 더 효율적이라니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언어학에 관심이 많은 동료 아오키 료타를 찾아갔습니다. 료타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일본어 언어학을 전공했고 프로그래밍에도 능숙한 동료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춰 어제 우연히 발견한 정부의 비밀 연구 자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를 연구한 프로젝트였는데 결과가 한글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료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도 흥미로워하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보면 어떨지 제안했고 료타는 동의했습니다. 그도 항상 일본어 입력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회의실을 빌려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장을 한글, 영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타이핑 속도를 측정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로 타이핑했을 때는 3.1초, 영어는 4.2초, 일본어는 9.7초가 걸렸습니다. 이어서 코딩 효율성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같은 자바 코드를 작성할 때 변수명과 주석을 각각 일본어, 영어, 한글로 작성하는 실험이었죠. 놀랍게도 한글을 사용했을 때 코딩 속도가 38%나 향상되었습니다. 요타는 이것이 대단한 발견이라며 흥분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런 구조가 프로그래밍의 비트 조합 원리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어는 한자 변환 과정이 필요하고 로마자 입력 방식이 비효율적인데 비해 한글은 직관적인 조합으로 변환 과정이 없어 효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버지가 연구에 참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가 왜 그 문서를 숨겼는지, 그리고 제가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인 미묘한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요타에게 이 발견을 팀장님께 보고해볼까 물었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사토 팀장님은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니 우리 발견에 관심을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실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그날 오후 사토 팀장을 찾아가 우리의 실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으시는 듯했으나 결과를 보여드리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팀장님은 흥미로운 발견이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를 회사에서 연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팀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료타와 함께 더 체계적인 실험을 계획했죠. 회사 업무가 끝난 후 남아서 야근하는 척하며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료타는 이번에는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프로그래밍 효율성을 측정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명과 주석을 각 언어로 작성했을 때의 효율성을 측정했습니다. 자바, 파이썬, C 언어 등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죠. 결과는 일관되게 한글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한글의 조합 원리가 비트 조합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은 컴퓨터의 이진법 원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죠. 이런 구조적 유사성이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타의 분석에 따르면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은 마치 프로그래밍의 논리 게이트와 비슷하고 효율적인 정보 압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열심히 실험하고 데이터를 모았죠.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동료들 앞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흥미로워했지만 관리직에 있는 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부장님은 한글 입력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는 일본 기업이라 일본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사님도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이 문화적 자부심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료타는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중요한 발견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우수한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한글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연구 결과를 숨겼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문화적 자부심과 기술적 효율성 사이의 갈등,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도 겪었던 고민이었을지 모릅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을 직접 도입하지 않고 한글의 원리를 차용한 새로운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분한 채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요타를 만나자마자 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한글 자체를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한글의 원리를 차용한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현재 로마자 입력 후 한자 변환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문화적 저항 없이 기술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심지어 주말까지 투자해가며 새로운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했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에서 영감을 받아
일본어 입력을 위한 혁신적인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기 전에 몇몇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개발팀의 6명을 비공식 미팅에 초대했죠. 그들에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이것이 정말 혁신적이지만 경영진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나카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프로젝트가 한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수주의적인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일본 사회, 특히 기업 문화는 전통과 관행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국, 특히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진 한국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끼리만 비밀리에 진행하는 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먼저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그 효율성이 증명되면 그때 공식화하는 방법이었죠.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비밀 프로젝트의 이름을 네오키 시스템으로 정했습니다. 이 이름은 새로움과 키보드의 합성어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한글과의 연관성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었죠.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공식 업무 외의 시간을 모두 네오키 시스템 개발에 쏟았습니다. 한자 변환 단계를 최소화하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자동 입력 보정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타이핑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어의 복잡한 문자 체계를 새로운 입력 방식으로 최적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요타는 드디어 됐다며 환호했고 이제 우리끼리 테스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 테스트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네오키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일본어 입력 방식보다 속도가 45%나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작업에서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죠.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알려진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아버지는 제가 하는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그 문서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기술적 진보와 문화적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마주한 도전이었습니다. 네오키 시스템의 첫 프로토타입이 준비된 후 저희는 개발팀 내에서 비밀리에 테스트를 확장했습니다. 처음에는 6명이었던 테스트 그룹이 점차 15명으로 늘어났죠. 모두 입을 모아 시스템의 효율성을 칭찬했습니다. 개발자 히로시는 놀란 표정으로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며 자신의 코딩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개발팀 내에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었기에 경영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우리끼리는 네오키 클럽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사토 팀장님께 비공식적으로 네오키 시스템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직접 사용해보시고는 놀라워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이것이 정말 효율적이며 특히 프로그래밍 작업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감탄하셨습니다. 팀장님의 지지를 얻은 후 저희는 좀 더 대담해졌습니다.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기 시작했죠.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문맥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입력 패턴을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 체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한자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인가? 한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숨기면 윤리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토 팀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팀장님은 한글의 원리를 차용했다는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조합형 문자 구조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지 제안하셨죠. 팀장님의 조언은 현명했습니다. 문화적 측면보다는 기술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사를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네오키 시스템의 공식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은 조합형 문자 시스템 연구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설명했죠.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먼저 네오키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고 난 후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비밀 프로젝트가 빛을 볼 수 있을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회사의 중역 회의실에서 네오키 시스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와 료타, 그리고 사토 팀장님이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첫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네오키 시스템은 현 일본어 입력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입력 인터페이스라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최대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영진들의 표정은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실제 데이터와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오키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개발 속도가 32% 증가했으며 버그 발생률이 22%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는 코드 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타가 시연을 통해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영진 중 한 분이 직접 시도해보겠다고 나서셨고 짧은 테스트 후 감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정말 인상적이며 우리 회사의 개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사인 야마구치 씨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원리가 궁금하다며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 후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합형 문자 구조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했으며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일본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눈빛을 교환했고 야마구치 이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한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부분이 외부에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토 팀장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팀장님은 이 시스템의 가치는 기술적 효율성에 있으며 원천 아이디어보다는 우리 회사와 개발자들에게 가져올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케팅 담당 이사인 사이토 씨는 생각에 잠겼다가 처음에는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한글 연관성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영진은 네오키 시스템을 회사 내 개발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식 프로젝트로 승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인 사용을 허가받은 것이었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료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잘했다며 첫걸음을 뗀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범 운영이 시작된 후 네오키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의 생산성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5명이었던 사용자가 한 달 만에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팀의 개발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관리자들은 한글 연관성이 알려질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했고 보안팀은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시범 운영 2달 차에 중간 평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못했죠.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가 됐을까 고민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오키 시스템의 시범 운영이 3개월을 넘어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 내에서 사용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발팀의 생산성 향상은 경영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토 팀장님이 어느 날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팀장님은 믿기 힘든 소식이 있다며 소프트뱅크와 라쿠텐의 개발자들이 우리의 네오키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내부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된 것일까요? 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회사 개발자들이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네오키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시스템의 가치가 외부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외부에 알려진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영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와 료타, 사토 팀장도 참석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사장님은 네오키 시스템에 대한 외부 관심이 커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각 임원들이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이사인 사이토 씨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을 상용화하면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만 개발 배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 이사 야마구치 씨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한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이 알려지면 국내 시장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띤 논의 끝에 사장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오키 시스템을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하되 마케팅 측면에서는 조합형 문자 구조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특정 언어와의 연관성은 강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큰 승리였습니다. 비공식 프로젝트였던 네오키 시스템이 드디어 회사의 공식 프로젝트로 인정받은 것이죠. 더불어 회사는 네오키 시스템의 특허 출원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프트뱅크와 라쿠텐의 기술 담당자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네오키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기술 담당 이사는 현재 사용하는 기존 입력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라면 내부적으로 도입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관심은 우리 회사 내에서 네오키 시스템의 위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사토 팀장님은 제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일본 IT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성공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아직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일본의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몇몇 개발자들은 한글 자체를 배우기 시작했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한글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연구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요타는 시간이 지나면 문화적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기술의 효율성이 승리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회사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리라고 말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혁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급 사케를 한 병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익숙하면서도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연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의연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오라는 제스처를 취하셨고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준비해 간 사케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가 혹시 네오키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네오키 시스템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일까요? 당황한 표정으로 어떻게 아셨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일어나 서재로 향하셨고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뒤따랐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그 낡은 가죽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새로운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내에서 진행한 네오키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와 회의록 사본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다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제 시스템이 한글의 원리를 차용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불만이나 실망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찾은 그 연구 보고서가 사실 자신이 주도한 프로젝트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2000년 디지털 시대의 시작점에서 미래에 가장 적합한 언어 체계를 연구했으며 결과는 명백했다고 합니다. 한글의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그런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연구는 폐기되었지만 자신은 그 자료를 보관했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연구가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자료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직면한 장벽도 자신이 25년 전에 마주했던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네오키 시스템이 결국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개발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경영진은 결국 문화적 저항과 국수주의적 정서를 우려해 공식화를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기술은 문화보다 빠르게 변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준비가 될 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연구의 세부 내용부터 제가 개발한 네오키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셨고 때로는 귀중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인정이 아니라 제 아이디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네오키 시스템이 공식화되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 개발팀에서는 30명 이상의 개발자가 여전히 네오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들의 생산성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제품은 아니었지만 효율적 입력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변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열정적인 개발자들은 프로그래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 학습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개발자 블로그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가 프로그래밍의 객체 지향 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이런 사고방식이 코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변화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씨앗이 자라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때론 좌절이 따르지만 결국 인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변화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